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칠곡 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네, 지역구는 칠곡 성주. 예. 그리고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한 25년 근무했죠. 네. 예. 자, 이 법안 정년 60세 연장 법안. 뭐 60세 시대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 당연하죠. 네. 예. 왜 법안 발의 배경부터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네.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계속 너무너무 이 격려 전화 많이 옵니다. 정말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기아의 후원은 책임지겠다 이런 말까지 해서 제가 너무 지금 정말 보람과 긍지를 가집니다. 저는 노동부 근무할 때부터 이미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지났고요. 이제 17년이면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장년들을 제대로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한테도 좋은 일이다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당장 임금은 걱정이지 않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5분의 의원 발의는 있었지만 임금 피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 법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뿐이었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근데 그 노동계에서는 벌써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임금 피크제 없이 그냥 정년 연장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우리 노동계만의 이제 입장이지 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윈윈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한단 말이죠. 기업의 경영이 계속 가능해야만이 일자리가 지속되는 만큼 그만큼은 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뭐 시청자들께서 아시겠지만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을. 그래서 그거를 어느 폭까지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이번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 원래 이 법이 생기기 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 피크제 할 때는 뭐 이제 뭐 몇 퍼센트 몇 세에는 뭐 70% 하고 80% 이런 게 뭐 많이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년 60세 이상으로 하면서 임금 피크제도 반드시 의무화를 하되 그 임금 피크제의 기준은 법에 정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 자율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를 깎든 몇 퍼센트 보장하는 것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50%까지도 깎을 수 있는 거군요. 자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게 됐다. 아까 이승민 앵커가 브리핑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 피크제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발의한 내용은 이제 임금 조정을 할 수 있다 해가 이제 임금 피크제를 명문화한 건데 이번에 통과된 제가 좀 법안은 헷갈리는데 지금 그 통과된 법안에도 임금 피크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문화된 조항은 임금 체계 개편 등 이렇게 지금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여와 야가 우리가 법안 소위 상임위원회에서 이 임금 체계 개편이라 하면 임금 조정을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이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이 호봉제 때문에 이 임금 체계 개편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차제에 대한민국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까 임금 피크제를 노사합의에 따라서 뭐 몇 퍼센트까지 하든 무관하게 한 것 그 내용은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3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때 현실이 되면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많이 현 시점에서는 우려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2, 3년 뒤에 시행을 하다 보면 갈수록 이 고령화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하니까 기업이나 우리 노동자들이나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자꾸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면서 임금을 깎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노사 분쟁만 있다라고 저는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년층이 되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급여 수준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크게 그 임금 조정의
둘러싸고 분쟁은 크게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기업에서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피크제를 아주 그 비율을 높게 적용해서 절반으로 깎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업도 그렇게 뭐 쉽게 말해서 뭐 악덕 기업주처럼 그런 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 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투명 경영도 되고요. 그는 이제 법에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영 상황, 앞으로의 미래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서 그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보다 기업들이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뭐 임금 부담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어느 만큼 걱정을 하는지 저도 이제 이래 짚어보기도 하고 듣는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3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는 정년제를 두고 있는 게 사실 한 90% 됩니다. 근데 다만 60세까지 못 두고 있는 거죠. 300인 이상은. 또 한편 중소기업의 실태를 보면 정년제를 두고 있는 거는 적지만은 60세 이상 두고 있는 거는 한 35%나 됩니다. 중소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우.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인력 운영이 원활치 못하니까 정년을 오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그 정년을 연장함으로 해서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새누리당에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제도로 확정됐기 때문에 큰 불만은 저희들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업인들을 만나 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반드시 수반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짚었으며 그게 이번에 반영됐다라고 하니까 조금 안도해. 조금 안도한다. 그렇습니다. 조금 안도하는 거죠. 아까 격려 전화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청년들 아까 청년 한 사람 목소리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청년들한테 항의 전화 안 받으셨습니까? 항의 전화까지는 없었고 이 문제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첫째로 임금 피크제 해주느냐 마느냐 그래야 인건비 부담을 줄여드느냐고 두 번째로는 청년 고용 문제와의 대체 효과죠. 그러니까 정년 늘림을 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우려인데요. 이미 우리가 노동부에서 10년 전부터 이거는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보완 관계도 될 수 있고 대체 관계도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일자리 총량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뭐 이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회가 뭐 ICT로 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고용을 채용할 수도 있고 더더나 분명한 것은 지금 장년들이 일하는 그 분야는 대부분 현장 생산직 분야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이런 쪽에 지금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력이 정말 장년들이 활용하는 거는 좀 더 길게 일을 해서 기업의 생산성도 올리고 부가가치도 올려야 된다. 다만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 분야도 만들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크게 청년 일자리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그 통과됐을 때 법안 심사 소위 통과됐을 때 그때 심상정 의원이 저희하고 전화 연결했는데 그 심의원 말씀으로는 뭐 연구를 해보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더라. 이렇게 하나하나 그건 똑같더라라는 말씀인데.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컨대 뭐 삼성이건 LG건 대기업에서 사무직 아까 생산직 말고 사무직 직원들의 정년도 연장될 테고 그러면 인원이 TO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신규 채용을 덜하게 되는 것은 그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뭐 100% 영향이 없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인건비를 진짜 줄여주지 않습니까? 왜 인건비를 줄여줘야 되냐 하면 총 인건비에서 줄여줘야지 청년 고용 인건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봐도 이번 제도를 통해서 청년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대를 하겠고요. 또 보완한 조치도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비정규직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비정규직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간제 같으면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지금 뭐 아까 설명 중에 2017년도에 시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인력 같으면 공무원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무기계약직들이 많죠. 아, 공무원 아닌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게. 이미 뭐 예. 공무원들은 뭐 60세 보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60세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요즘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이제 60세 이상으로 이제 보장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3년 남았으니까요. 예. 법안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남은 과제들도 잘 챙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해주시기 저는 한 바랍니다. 가지만 딱 부탁을 드리면 예, 지금 짧게요. 16년 이전에 예. 조기에 도입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놨습니다. 빨리 도입하면 그렇군요. 정부가 임금을 예. 기업에서 부담을 느끼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네. 16년 이전에라도 예. 아마 빨리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나 사나 예. 정말 이 고령화 대한민국의 좋은 제도로서 긍정적으로 연착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